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운영 체계에 대한 확립이 중요한데 경쟁사 대비해서 뭐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더 촉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미증시 분위기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주말 사이에 이 중동 정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미증시 개장을 했을 때 단어가 표현이 이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 주말 사이에 우리 비트코인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음. 나스닥 얼마나 잘 가나 보자.'라고 했더니 '와 정말 만만한 게 암호화폐 시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봤더니 주말에 일단 열리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시면 24시간 시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105,000달러 선을 또 넘어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아까 전에 또 9% 가량이었는데 지금 7% 음. 플러스권으로 안착했습니다. 자, XRP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상위단 움직임 보시면 XRP도 6% 상승률, 솔라나도 8%, 에이다도 최근에 정말 큰 하락폭을 맞이했었는데 오늘 6% 강세 보이면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히트맵이 피바다였는데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초록불을 켜주고 음. 있습니다. 자,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5 분봉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7시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중동발 리스크가 좀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사실 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새벽이죠. 오전 1시 기점으로 해서 5 분봉으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일봉 차트 기준이었는데 음 여기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다시 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횡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그려냈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봐 줘야 할 게, 저희가 좀 전에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저희가 9시 기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의 봉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이렇게 30일 이평선을 또 이렇게 맞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30일 이평선을 뚫고 다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30일 이평선을 맞고 이런 식으로 음. 하락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30일 이평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꼬리가요. 짧아 보이지만 이게 무빙이 엄청난 무빙인 거거든요. 이 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어제 꼬리부터 해서 약 8%의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누구의 눈물이 이렇게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음 보면 재밌죠. 그쵸? 네.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채널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일 것 같아요. 예로 들면은 음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락 횡보장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하락 횡보장이 이루어졌었는데 과연 이번에 또 한 번 횡보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횡보를 할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횡보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다들 고점 예측 시기를 반감기 사이클 기점으로 했을 때 '올해가 고점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강력한 매수세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짜 보시는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도미너스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도미너스가 지금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65 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이 도미너스가 우리가 봤을 때 빠져줘야 하거든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구간처럼 이때가 최근에 알트코인이 추세를 반전시키고 올라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빠져줘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선을 그려 봤을 때 도미넌스 차트 기준으로도 그래도 여전히 이 추세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중동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을 했던 게 비트코인 다음에 WTI였습니다. 어. 죄송해요. 헛웃음이 나와 가지고. 이제 WTI라든지 지금 뭐 브렌트유에 관해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롱숏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어제 또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이 WTI 유가가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줬지만, 반대로 이게 선반영이 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란이 생각보다 좀 보복 공격이 약했다라는 점에서 유가가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안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그쵸.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거든요.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 저도 진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그들이 봉쇄를 할 것인가. 그래서 JP 모건도 이 WTI 유가가 뭐 $13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이죠. 정말 이건 다행입니다. 네, 10년 맞습니다. 감수한 것 같은데, 지금 WTI 유가만 보시더라도 지금 16% 가량 넘게 빠지면서 그래도 지금 $64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도 유가 시장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유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제가 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VLBP 보시면 매물대가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이 급격하게 올랐던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오더 북상에 많이 걸려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중동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나서 이더리움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지금 좀 전에 마감이 되긴 했지만 꼬리를 달고 11% 가량 올렸다가 다시 10%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자, 제가 또 XRP를 오늘 간단히 한번 짚어 드리자면,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옛날 시기의 차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면서 체킹을 했는데, 이 자세히 보이시나요, 앵커님? 이 여기 빨간 색깔 막대기, 이렇게 파란 색깔 막대기 보이시죠? 네네. 이때가 제가 매수 매도했던 구간을, 사실 거래소를 보면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좀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했고 내가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시기가 2023년 4월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에 성공을 한 날에는 이런 식으로 귀여운 하트를 붙여 놨어요. 제 기분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일기장처럼 차트에 그려 놨었는데, 자, 여기에 있는 하트를 제가 아직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23년도에 제가 그려 놨던 이 하트 얼굴을 아직도 그리지 않은 이유는, XRP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때를 좀 간직하기 위해서, 이때의 기분을 간직하기 위해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아직도 하트를 지우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다들 알트코인이 과연 오를까요? 언제 오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까지 언제 오를까요?"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XR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저점부터 해서 지금 한 어 3 주도 안 걸렸네요. 와. 네. 3 주도 안 걸리는 상태에서 거의 48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시기에서 한 지금까지 1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 모히또에서 몰디브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정해 놓고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봤을 때 본인의 그런 재량을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과연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펀더멘탈을 많이 고려를 해 음. 주셔야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2%만 먹고 나오자라는 심리가 있다면, 과연 이 XRP 같은 이런 상승률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어. 절대
제가 봤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한번 끄집어 봤고, 자, 솔라나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상위단에 있는 종목을 차트를 좀 덜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솔라나를 한번 제가 예전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라나의 전성기는요, 제가 봤을 때 23년, 24년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21년도 불장에는 다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오를 때 말고 다들 안 갈 때 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23년도 10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때 기억을 하는 게 10월 30일에 뭐 할로윈 뭐 이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할로윈 기사 중에 뭐 이번 할로윈 때는 많이 뭐 구조대원을 배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고 제가 이때 솔라나 가격을 보고 솔라나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라나가 그 이후에 무려 953%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4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랐다는 거죠. 네. 10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제가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때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어렵죠. 네. 숨도 안 쉬고 오를 때는 사실 매수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음. 하더라도 소액만 투자를 하게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펀더멘탈을 생각을 해 주시고, 저점을 잡을 생각보다도 이 뭔가 추세적인 매매를 확인을 해 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나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저희가 어쨌든 뭐 가격 제한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추세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가 언제 솔라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솔라나도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큰 하락폭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이더리움이라든지 사실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실 레이어 2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음. 아직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을 여전히 탄탄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점 대비해서 67%,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솔라나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열려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좀 상세하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암호화폐가 대세다, 코인랩소디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